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짠! 최강의 식사. 방탄커피로 유명한데요. 먼저 방탄커피 타는 법부터 시작해볼게요. 1인당 3스푼 정도를 담습니다. 방탄커피는 약간 맛이 라떼하고 비슷해요. 버터가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MCT 오일도 이 코코넛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MCT 오일이 코코넛 오일에서 안 좋은 성분을 뺀 정제된 그런 이제 오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느끼한 맛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터 향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그런 동물성 기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면 이 커피를 마시기는 좀 힘드실 거고, 버터 향을 좋아하시고 뭐 약간은 라떼 느낌의 커피를 즐기신다면 웬만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커피를 지금 1년째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뭐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빼고는 계속 마시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쪽보다는 이 커피를 마셨을 때, 물론 커피가 조금 더 각성을 시키는 그런 게 있지만 아침에 이 커피 한 잔, 방탄커피 한 잔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 에너지가 이렇게 힘이 확 솟아오르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좀 집중하는 작업들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좀 오전에 일어나서 아침에 조금 이렇게 늘어지거나 침체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에 부스팅, 완전히 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커피죠. 커피는 사실 좀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논란이 좀 있죠. 근데 저도 사실은 커피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좀 비싼 커피를 마셔도 사실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뭐 그랬었던 사람인데, 그 원인이 이 커피의 신선도, 커피가 이렇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쉽게 부패되고 거기에 뭐 곰팡이균도 많이 끼고, 그런 커피가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유명한 체인점들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유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신선한 커피, 그리고 조금은 덜 볶은 라이트 로스팅한 그런 커피를 좀 찾아서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좀 커피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지금 1년 동안 지금 이 커피를 마시면서 오히려 되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커피에 대한 취향처럼 이 몸에 맞고 안 맞고가 개인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원산지도 다를 수 있고, 뭐 커피 로스팅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유통이나 뭐 기한에 따라서 그 커피가 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최강의 식사는 사실 방탄커피로 유명하지만 이 책에는 아주 유익한 건강 상식, 그리고 완전 무결한 건강 식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과 이 지방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지방. 우리가 지방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특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크게 포인트로 배울 수 있었던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식단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식단은 이 최강의 레시피라 그래서 또 이제 그 후에 책을 내셨는데 좀 더 이제 사진이 곁들여져 있고 뭐 이렇게 식단 위주로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데이브 아스프리는 사실 건강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이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성공한 프로그래머였어요. 근데 많은 시간 앉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던 거죠. 그래서 150kg, 160kg를 넘는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이 엄청나게 살이 쪘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거죠. 그 기간도 길고 이분이 좀 성공한 프로그래머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단이나 몸에 좋다라고 한 것들을 시도해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자기도 계속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한 뭐 음식들부터 시작해서 식단들을 해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문제가 있다는 걸. 내 몸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 작정하고 그런 건강 상식들, 그런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파고들어 공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여태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이권과 관련이 되면서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 직업이 뭐 해커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보나 자료를 잘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자신이 적용하면서 느꼈던 것을 나누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실 때 그런 포인트들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방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내놓다 보니까 조금은 그게 맞아? 돼? 이런 인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제 지인들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렸을 때 조금 반신반의했지만 제 얼굴이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시면서 좀 건강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를 하셨을 때 좀 놀라울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군살이 막 빠지는 거죠. 심지어 발살도 빠지더라. 네, 발도 되게 이렇게 얇게 고와지더라. 그만큼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마른 체형이지만 사실 마른 체형이신 분들 중에도 뭐 이런 허리나 이렇게 뱃살, 약간 군살들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탄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군살이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제 몸이 그냥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고지방, 이 저탄수화물은 케토 식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이
지방을 좀 많이 충분히 섭취하면서 채소, 단백질 이렇게 섭취하는 건데, 이 케토 식단은 케토증을 유발해요. 케토증은 좋은 거지만 오래 지속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케토증은 미국에서 제가 사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인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 이 방탄커피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 타이탄의 도구들은 이 미국의 CEO들, 이제 성공한 이들의 어떤 도구, 그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한 책인데,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같이, 근데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다루는데요. 거기에 케토증이 나와요. 이 케토증이 나타나는 기간 중에는 이 두뇌 효율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정신이 맑아지는 거고요.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박사분들 그리고 작가분들, 이렇게 두뇌를 활용하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분들이 많이들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함께 채소하고 단백질을 같이 드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완벽할 정도로 이 식단을 구성해서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와우. 그 기간의 제 경험은, 제 지금 기억도 어떤 게 있냐면, 오전에 이렇게 방탄커피를 마시고 그 식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정말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제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정보를 흡수하고 찾아내고 분별하고 선별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게 정말로 빠르기도 빠르지만 되게 딱 번뜩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중독될 뻔했으나 뭐 식단을 저는 균형 있게 유지하고 싶어서 지금 탄수화물도 충분히 같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시면 한 번쯤은 그렇게 케토 식단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뛰었다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건강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 바로 플랜트 패러독스. 이 식물, 채소, 이 채소에 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당시에 이 플랜트 패러독스 책을 같이 봤어요. 물론 이 최강의 식사에도 그 부분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채소도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있고 좀 선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는 무조건 다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어떤 채소들은 이 알레르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어떤 과일이나 어떤 채소에 특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그 채소를 피하시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채소에 독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과일하고 채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항상 무조건 오픈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는 거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과일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당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방탄커피하고 함께 이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사실 핵심 포인트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견과류에 대한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는 방식, 어떻게 먹는 게 구워 먹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자신이 직접 경험, 그리고 연구 결과 플러스해서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요즘에 조금 건강을 식단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